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2020년 농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이랑 그 다음 한국 농업 현황과 전망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과 그 다음에 농가 소득 동향과 전망, 그리고 농가 인구 동향과 전망, 이렇게 간단히 3개 정도까지만 알아보고, 나머지 더 있는데 뭐 좀 어려운 말이에요. 뭐 농가 판매 가격이나 뭐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파트만 골라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알아볼 거는 농식품 소비 동향과 전망인데요. 농식품 소비 동향은 90년대부터 소비자 식품 소비 행태 변화 등으로 전통적인 7대 곡물과 6대 과일이 소비는 감소하고 육류와 수입 과일은 소비는 증가가 했대요. 여기 보면은 6대 과일 소비량은 1999년 1인당 46.9kg였는데 2018년 35.2kg로 연평균 1.5% 감소했고, 오렌지와 열대과일 소비량은 동기간 6.2% 증가했대요. 근데 작년에 미국산 오렌지가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그 전년보단 약 10% 정도 감소했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귤 가격이 좀 좋았나 모르겠네요. 올해는 아주 폭락해서 힘든데. 그리고 육류 같은 경우는 3대 육류는 1인당 소비량은 99년도에는 30.6kg에서 2018년도에는 53.9kg로 육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망을 보면은 곡류,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다음에 수입 과일과 육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한대요. 그러니까는 과일도 동남아시아 따뜻한 데서 자라는 과일들은 크고 달고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 과일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도 보면은 2019년 생산량이 2018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1인당 소비량은 약 9% 정도 감소됐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0.4% 감소하여가지고 2029년도에는 106.3kg 정도 전망된답니다. 그리고 6대 과일은 1인당 소비량은 0.3% 감소하나 오렌지와 열대 과일 소비량은 계속 증가한대요. 2029년 전체 과일 소비량은 0.2% 증가해서 52.5kg. 아까 앞부분에 보면은 6대 과일 소비량은 99년에 46.9kg에서 18년에 35.2kg로 감소했다는데, 여기 보면은 6대 과일 1인당 소비량은 2029년에 52.5kg로 전망된대요. 그러니까 국내 과일 소비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오렌지나 열대 과일 소비량은 아주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3대 육류 소비도 계속 증가해가지고 59.9kg에 이르겠답니다. 2029년에. 이렇게 알아봐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농가소득 동향과 전망을 보면은, 농가소득은 2005년에 이미 3천만 원을 넘어섰고 13년 후인 2018년에는 농가소득이 4천만 원대 진입했대요. 작년 2019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나 농해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이 3.7%, 0.4%, 2.7%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1.4% 증가한 4,265만 원으로 추정된대요. 작년에는 감귤 가격이 최고가를 찍어가지고 제주도 내에서 감귤 농가가 5천만 원 넘어섰다고 현수막도 걸고 막 도정에서 크게 홍보를 했는데, 뭐 바로 다음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작년 겨울부터 올 지금 겨울까지가 수확철 판매철인데 폭락해가지고 아주 작년에 크게 5천만 원 농가소득이 5천만 원 넘어섰다고 홍보한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무색할 정도로 원래 폭락해가지고 정말 힘드네요. 그리고 2020년 전망을 보면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이전 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5% 증가해서 4,490만 원에 이를 전망이라는데, 여기 2020년 전망에 보면은 공익직불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한번 다루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망 같은 경우는 영농 규모화로 농업소득이 증가하여 농해소득과 이전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대요. 그래가지고 농가소득은 2029년이 되면은 5,035만 원으로 전망된대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2029년이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는 약 9년이 있으면은 국내 농가당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와우, 대박인데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가끔 저희도 보면은 신고하는데 보면은 농가 생산량, 그 다음에 저 역시나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돈을 얼마 번다고 자랑 잘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판매된 금액보단 좀 더 낮게 쓰고 생산된 생산량보단 조금 더 낮게 쓰지 않나 싶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보단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로 써가지고 이거에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큰 돈을 펑펑 버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조금 낮춰 쓰는 경향은 없지 않아 조금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30년이 되면은 국내 농업 가구당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어설 전망이라니까는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면은 상당히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보면은 곡물류, 과실류 생산액 증가에 따라 농업 총수입은 전년 대비 늘었는데 농업 경영비 증가폭이 커서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대요. 그리고 2020년 전망을 보면은 농업 조수익 증가로 2020년 농업 소득은 전년보단 1.4% 증가했대요. 그러니까는 올해는 작년보단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감귤도 그러니까 2019년 겨울에 폭락했으니까는 2020년 겨울은 가격이 많이 회복돼 가지고 좀 더 나은 한 해가 돼서 2020년도 기쁘게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가 인구 동향과 전망을 볼 텐데요. 농가 인구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 그리고 농산물 수입 증가, 농업교육 조건 악화, 도농 소득 격차 확대 등 농업 여건 악화로 인농이 증가하고 농업인구는 1999년 421만 명에서 현재 2018년 231만 명으로 약 3.1% 감소했대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감소 안 했는데요. 반토막 정도가 조금 안 나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감소 안 했습니다. 저는 200만 명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232만 명으로 2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1.6% 감소해서 2018년도보단 줄어서 약 228만 명 정도 추정된다고 하고요. 2029년 앞으로 9년, 10년이 되면은 농가 인구가 200만 명 밑으로 내려가서 약 192만 명 정도로 전망된답니다. 그러니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지 면적도 줄고 농가 인구도 주는데, 경지 면적이 주는 것 대비 농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고령화도 문제고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가 인구도 줄고 경지 면적도 줄고 있는데 농가 인구가 더 빨리 현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 인구가 줄어도 1인당 경지 면적은 점점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소농 가족농에서 이제는 영농이 좀 더 규모화가 되고 점점 산업화가 되면서 스마트팜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밀농업, 복합제어, AI 인공지능 농업까지 같이 포함돼가지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좀 더 우리나라 농업시장도 좀 더 고도화가 산업화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데 고령화는 1990년대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대요. 현재 2018년 65세 이상 농가 비율은 44.7%, 2019년 작년은 0.8% 증가한 45.5%, 2024년 되면은 50%를 넘어서고 2029년 되면은 55.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정말로 많네요. 저도 앞으로 그러면은 65세를 넘으려고 하면은 20년 조금만 더 20년보단 조금 더 살면은 저도 고령에 포함되는 나이가 되겠네요. 슬픕니다.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흐릅니다. 어떻게 벌써 40대가 됐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나옵니다. 농가호 수가 1999년에 138만 호에서 2018년에 102만 호로 감소했고요. 2019년에는 더 줄어가지고 101만 호로 추정된답니다. 그리고 2029년까지 현재에서 2029년까지 계속 감소해가지고 농가호 수는 2029년에는 약 93만 호까지 감소될 예정이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0년 농업 전망을 알아봤는데 첫 시간에는 제가 너무 길게 영상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저도 10분 이내로 하려고 그랬는데 10분 이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랑 국내 경제만 다룰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농업 경제라고 타이틀을 가졌는데 세계 경제랑 한국 경제만 갖고 가기에는 좀 애매해가지고 5분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는 한국 농업 현황까지 글로 포함되다 보니까 오늘이 시간이 좀 많이 짧아져 버렸네요. 뭐 이렇게 해서 2020년 농업 전망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알아봤고 뭐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무튼 2020년 다들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고요. 즐거운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